제1차 확대 간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한 후에 첫 번째로 확대 간부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당의 핵심 간부로 임명받으신 한 분 한 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전국 단위 부서에 원활한 회의 체계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다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들을 때마다 팽목항에서 광화문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감사원, 검찰의 발표에도 여전히 국민들은 세월호의 진실은 성역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이후 7년여 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남과 북이 근본적인 이견만 확인한 성과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7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화가 재개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교류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남북의 긴장과 충돌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화를 지속하고 서로의 이견을 좁혀나간다면 7년 만에 한반도의 해빙기를 다시 맞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2달 만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며칠 전만 해도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더니 정부의 압박에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같은 극약 처방이 서민 경제에는 독약으로 되돌아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이 이루어지려면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주머니에 돈은 없고 은행 빚은 늘어만 가는데 어느 누가 소비를 늘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서민들 호주머니가 활성화돼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서민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부로 세월호 참사가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 접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백재현 정책위 의장님과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그간 실무 협상에 참여해온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협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유족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감하며 생명의 존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정부 여당은 진정성을 갖고 임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의 교육복지 떠넘기식 국정 운영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무상보육을 위기에 몰아넣더니 올해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초노인연금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까지 핵심 공약들이 줄줄이 파기되고 있고 최경환 부총리는 일방적인 지방교육청 재원 부담 통보를 합의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00년대계 교육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장학사업 등 대규모 구책사업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교육이 멍들고 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수없이 많아서 언급조차 하기 힘듭니다. 이 같은 출산율 저하가 정부의 복지 외면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교육을 파탄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복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전액 국고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우리 당 소속 환노위 의원님들의 의미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당 소속의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환노 의원들이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싱크홀 발생 실험을 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의원님들의 활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수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셀 경우에 상하수관 노후화로 인해서 집안이 가라앉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거리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그 아래에 깔린 상하수도 간의 11%인 18,000km가 3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들입니다. 지방 상수도 정수장 중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은 전체의 4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시설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482억 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박근혜 정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예산, 특히 싱크홀 방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국정감사는 헌법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국정감사 방해 항의 또한 그 도가 지나칩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야말로 국민의 삶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이버 망명 사태, 이중 국적 취득을 당연시하게 만든 이 정권의 사이버 사찰은 헌법 제17조와 18조에 명시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삭감, 의료 민영화를 비롯한 이 정부의 복지 파괴 정책은 헌법 제34조 서민 증세 반민생, 초이노믹스는 헌법 제119조 이완 경제 민주화를, 또 사상 유례가 없는 정부 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는 헌법 제6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밝히고 바로잡는 노력을 남은 국감 기간 동안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노력에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세균 의원과 문재인 의원께서는 현재 국감 때문에 해외와 지방에 가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감시망 서비스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막아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자 발빠르게 이틀 만에 대한민국 검찰은 다음,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업체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검찰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논의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빠르게 대책회의회 회의록을 입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법원, 법무부, 검찰, 나흘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회의 자료와 대검의 보도 자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추궁을 해가지고 결국 어제 검찰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모니터링이나 감청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고, 더 신중한 절차를 위해서 차장검사 전결사항을 지검장 결재사항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어제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온 다음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는 서버의 저장 기간을 2-3일 단축시킴으로써 만약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김인성 교수나 일부 사설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실시간 감청이 된다는 그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과 다음 카카오톡의 약속을 믿지만, 그러나 일부 학자와 사설 소프트웨어에서 개발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계속 주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검찰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멀쩡한 일을 두고 산케이를 기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산케이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및 모니터링으로 지금까지 협조받던 국가보안사범의 정보도 앞으로는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사생활과 모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앞으로 없애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관계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의 공개 여부를 가지고 남북이 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간 접촉은 어떠한 경우에도 완전 공개하겠다라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또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숨기려다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공이 한 발자씩 물러나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지금 부산이 난리입니다.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에볼라 발병했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100명 정도가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라고는 그분들이 되도록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행사 지역에 열 감지기를 더 설치하고 참가자들에게 체온계를 나눠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격리 병상도 의료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보도가 행사를 코앞에 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했고 에볼라 치사율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 글로벌 보건안보구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는 청와대가 너무나 느긋해 보입니다. 보건안보가 뭔지도 모르고 회의만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에볼라가 보건안보이고 국가안보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실패가 곧 청와대의 실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강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70%의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을 막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정말 적기입니다. 더 이상 머무를 일이 아닙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해야 합니다.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국가 동력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경제를 빌미로 정상적인 토론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함구령을 내려서도 안 됩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논의를 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도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은 마쳤습니다. 오늘 확대 간부이기 때문에 원래는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의장님과 이용두 전 최고위자 이번에 노동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 확대 간부에서는 지금 인사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을지로위원회에서 지금 앞에 상생협약 책 타결을 진행하셨는데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오신 분들 중에서 몇 분만 좀 이따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을 중에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서 지난 10월 7일 날 분신 자살을 기도한 한 경비원을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방문했습니다. 홍익표 의원과 지난 15일 날 함께 갔었는데요. 그 상태를 좀 말씀드리면 그분은 중화상입니다. 그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있는데요. 일단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 굉장히 위독한 상태고 향후 지금까지 피부를 6,000장의 이식 수술을 했는데 향후에도 한 6차례 정도 큰 수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런 그 치료비 생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사실은 누구도 이 동 대표 회의나 또 가해를 했던 분이나 정부 당국 누구도 아직 사실은 책임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입니다. 산재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은데 저희가 쭉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은 업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미 이분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구를 강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는 이 일들에 대해서 3가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파트 경비원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과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감시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그리고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아파트 경비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할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최근에 을지로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서울시의회 을지로위원회인 민생실천위원회와도 협력을 해서 아파트 경비원 고용 조건 그리고 근무 개선 환경을 위해서 협력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 조건, 근무 환경 등에 대해서 이제까지 아무런 실태 조사가 없는데 이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최저 근로 기준조차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 그리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말씀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을 하자 청와대에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개헌 발언을 불찰로 대통령께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도대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치도 집권 여당도 불행하지만은 우리 정치권이 수년간 논의하던 개헌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때 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이제 여당 대표가 표현했는데 이걸 또 지시해서 여당 대표가 죄송,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요구이고 국회의 요구인 개헌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 어저께 검찰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말 한마디 5월 16일 날 대통령에 대한 모욕의 도가 지나치다 이 말이 있자마자 이틀 후에 전 검찰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서 그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천만의 SNS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를 팽개치는 이런 사태,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헌 얘기를 했다가 청와대 눈치를 보는 이런 사태야말로 대한민국이 제왕의 대통령을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게 더 드러났다는 사실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더 보탤 말이 없어요. 완벽했어요. 순발력도 뛰어났어요. 이상위원장의 뜻을 이심점심을 아시고 박지원 위원과 우영훈 대표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몇 분만 간단히 소개드리고 시간이 저희가 국정감사 때라 오래 할 수는 없어서 먼저 그 정보위원회 실버위원회. 네. 아직 공식 당원은 아직 못 보셨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실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현섭 위원장께서 오셨습니다. 소개드리고 잠시 한 말씀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실무위원 모든 부분에서 자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침체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오는 20일 헌정기념관에서 워크숍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300명이 모여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죠. 전국 대학생위원회 그 젊은 위원장이죠. 우리 홍다혜 위원장도 와 있는데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